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딩나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단히 웹 문서를 만드는 방법과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H1 태그, 그 다음에 이미지 태그, P 태그를 이용해서 시와 그림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자, 오늘은 키보드에 없는 특수 문자를 문서에 표현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보드에 없는 특수 문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키보드에 없으니까 입력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자, 키보드에 있다 하더라도 웹 문서에서 태그의 일부로 인식되는 기호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꺾은 괄호입니다. 꺾은 괄호 같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문서에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엔티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엔티티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지는 않고 몇 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외워서 알기는 조금 힘이 들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도움말을 좀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w3schools.com이라고 하는 우리 제가 사이트를 알려드렸는데, 그 사이트에서 우리 정보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w3schools.com에 가시게 되면 처음에 만날 수 있는 화면인데요. 그 처음에 만나는 그 화면 상단에 HTML이라고 하는 큰 글씨가 보이고 밑에 Learn HTML이 보입니다. 자,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Learn HTML에 가시게 되면 왼쪽에 HTML5 튜토리얼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보이고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쭉 보이는데, 그 중에 HTML Entities라고 하는 그 메뉴가 있는데, 그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갔더니 HTML Entities에 대한 아주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설명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에서 이미 Reserved Character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Reserved Character라고 하면 이미 약속된 기호들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꺾은 괄호 같은 게 약속된 기호가 되겠죠. 그래서 Reserved Character나 혹은 키보드에 없는 애들, 키보드에 없는 이런 특수문자들을 여러분들이 키보드에다가 그 화면에 표시하고자 할 때는 캐릭터 엔티티즈라고 하는 걸로 대체해서 사용을 하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HTML 엔티티즈의 종류에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조금 내려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유로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 이게 유로화를 표시하는 그런 기호잖아요. 근데 이거는 키보드에 없습니다. 이런 유로라고 하는 이런 키보드에 없는 특수문자를 여러분들 입력하고자 할 때에는 자, 당연히 자, 입력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걸 대신해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엔티티라고 하는데, 엔티티를 쓰실 때에는 and 표시, 그 앰퍼샌드 표시와 약속되어 있는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앰퍼샌드, 그 다음에 약속된 이름, 그 다음에 세미콜론까지 이렇게 하나의 한 세트인데요. 이렇게 쓰시거나 혹은 앰퍼샌드 하시고 16진수로 되어 있는 코드 값을 써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앰퍼샌드 샵 8364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나온 이 샵은 뒤에 있는 숫자가 16진수임을 나타내는 기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유로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 키보드에는 있지만 우리가 HTML에서 사용되는 약속되어 있는, 예약되어 있는 기호 중에서는 꺾은 괄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꺾은 괄호 같은 경우에는 여는 꺾은 괄호가 있는가 하면 닫는 꺾은 괄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는 꺾은 괄호를 우리는 보통은 부등호 기호라고 그래서요. 크다 작다를 표시할 때 사용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 기호는 왼쪽에 있는 값이 오른쪽에 있는 값보다 작다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less than이라고 읽고, 그 다음에 이걸 화면에 표시할 때는 앰퍼샌드 표시와 LT 세미콜론을 쓰시면 됩니다. 자, 또 닫는 꺾은 괄호 같은 경우에는 greater than이라고 우리가 읽고 화면에 표시할 때는 앰퍼샌드 GT 세미콜론으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리절트에 아무것도 없는데, 리절트에 아무것도 없는 거는 아니고요. 이거 스페이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공백. 자, 이 공백을 우리는 뭐라고 읽냐면 non-breaking space라고 읽고요. 자, 이 non-breaking space를 화면에 표시하고 싶을 때는 앰퍼샌드 NBSP 세미콜론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주 간단한 예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보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입력한 내용이 꽃이라고 하는 그런 시였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이라는 이 문단이 보이는데요. 문장이 보이는데, 자, 내가 지금 이렇게 쓰진 않겠지만 이렇게 스페이스를 여러 개를 넣고 싶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강제로 스페이스를 넣는 거는 브라우저에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그 스페이스를 많이 넣어봐야. 자, 그런데 내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꼭 넣어야 한다라고 할 적에는 앰퍼샌드 표시를 해주고요. NBSP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내가 스페이스가 여러 개가 필요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입력을 했는데 제가 몇 개를 입력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화면에서 좀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이 꽃 아래다가 이 브레이크를 좀 넣었어요. 꽃 옆에다가 줄을 띄워지게 하고요. 자, 보시면 자, 내가 그의 하고 이름 사이가 스페이스가 여러 개 들어간 것 같이 표현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쓴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맨 마지막에 p 태그로 우리가 이제 끝을 냈는데 내가 뭘 쓸 거냐면 div 태그를 쓰려고 해요. 그래, div 태그 안에다가 자, 어떤 내용을 쓰고 싶냐면 h1 태그에 대한 설명을 넣는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h1 태그는 큰 제목을 자, 이런 말을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즉 h1 태그에 대한 설명을 넣고 싶은 거였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장을 넣게 되면 이 h1이라고 하는 이 글씨는 이거는 태그이기 때문에 화면에 표현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지워버리고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h1의 앞쪽에다가 커서를 두고 꺾은 괄호가 열렸을 때 꺾은 괄호를 지워버리고요. 대신에 앰퍼샌드 lt 자, 라고 입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닫는 괄호 위치에 있는 부분을 지워버리고 앰퍼샌드 gt 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브라우저로 확인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h1 태그는 큰 제목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태그이다 라고 해서 이걸 화면에 그대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entity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사용되는 기호들이니까요. 이 중에 전체를 다 외우기는 어려우니까 예를 들면 MBSP 같은 스페이스나 LTGT 이런 기호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다시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돌아와서 몇 개의 태그를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태그는 아주 중요한 태그 중에 하나인데 태그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 다뤄드릴 수는 없고 몇 개 중요한 태그들을 위주로 배워볼 건데요. 자, 오늘 배우려고 하는 태그는 리스트를 나타내 줄 수 있는 UL 태그와 OL 태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UL 태그 그 다음에 OL 태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UL 태그는 뭔가 목록을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하는 건데 U는 unordered라는 뜻의 약자이고요. L은 리스트입니다. 즉 unordered 리스트의 약자이기 때문에 그 목록이라 하더라도 순서가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점으로 표시돼서 나타나도록 할 때 UL이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OL 태그는 이것도 역시 리스트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목록을 나타내는 그런 태그이기는 한데 얘는 보통 순서가 있는 즉 오더드 리스트의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더드 리스트를 나타내는 O가 태그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UL 태그와 OL 태그와 함께 같이 사용하는 그 내부 태그 중에서 어떤 태그가 있냐면 그 실제로 목록을 표시하는 li라고 하는 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UL 태그와 li, 그 다음에 OL 태그와 li 태그를 한꺼번에 같이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자, 그 예제는 뭐 순서가 있는 것과 순서가 없는 것들이 한꺼번에 좀 다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 목록들을 다 표시하기 좋은 그런 문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 폴더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새 파일을 클릭을 하시고, 자, 푸드라는 이름의 문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food.html 자,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서를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h1 태그를 이용을 해서 어떤 푸드를 만들 거냐면, 가장 간단하게 우리 카레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카레를 만들어내는 그런 태그들이 이제 보이고요. 이제 카레를 만드시려면은, 이제 먼저 재료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재료들을 나타낼 재료들의 목록을 우리가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재료는 뭐 고기를 먼저 준비하느냐 아니면 감자를 먼저 준비하느냐는 별로 중요치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UL 태그를 가지고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UL 태그. 자, 그리고 UL 태그에다가 좀 벌려 볼게요. 자, 벌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UL 태그를 가지고 입력할 수 있는 애들이 이제 리스트라고 하는, li라고 하는 그런 태그를 통해서 우리가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카레를 만드시려면 당연히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카레가루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고기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넣어야 되니까 li. 자, 이런 li를 좀 몇 개를 넣을게요. 뭐 이런 식으로 넣어 두겠습니다. 자, 카레가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고기, 당근,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카레 만들기라는 한 것 하나에 재료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면 재료들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재료니까요. 네, 재료라는 이름으로 나타낼 건데, 그냥 재료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뭐 어떤 p 태그나 혹은 뭐 div 태그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 안에다가 재료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자, 이것만 필요한 거는 아니죠. 이제 뭐 더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목록에 따라서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거는 이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순서가 있죠. 당연히 뭐 예를 들면 먼저 고기를 볶다가 그 다음에 당근을 썰어서 넣고 뭐 감자를 썰어서 넣고 하는 이런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순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ol이라고 하는 태그를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p 태그를 가지고 우리는, 자, 카레 만드는 방법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ol 순서가 있으니까 ol이라고 태그를 두고요. 자, 그 안에 서브 태그로 역시 li 태그를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뭐 소고기를 먼저 볶아야 한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소고기를 볶는다. 이게 이제 처음에 만드는 방법 중에 첫 번째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각종 야채들을 볶아야 하니까 이제 야채들을 볶아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소고기를 볶고 두 번째로 이제 채소를 볶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는 자, 이번에 할 거는 거기에다가 이제 카레가루를 물에 풀어서 뭐 같이 또 끓인다. 뭐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섞었으면 이제 뭐 다시 끓여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끓인다. 익을 때까지 끓인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다 썼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카레 만들기의 재료에 만드는 방법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뭐 일단 뭐 이런 만드는 방법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자, 우리는 UL 태그와 OL 태그의 화면에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픈인 브라우저를 통해서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카레 만들기라고 하는 h1 태그로 만든 태그가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제 검색을 했었던 거니까 없애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럼 재료들이 쭉 보이고요. 그럼 이런 애들이 있고요. 만드는 방법 이게 쭉 나와 있는데, 이제 위에 있는 li 태그와 밑에 있는 li 태그의 차이점은 이 똑같은 li 태그들이 UL에 들어가 있느냐 혹은 OL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다르게 보이고 있죠. 자, 그럼 먼저 이제 이번에는요, 이거는 이제 주재료가 되는 거고요. 일단 우리가 카레를 만들려면 또 뭐가 필요하냐면 부재료들이 조금 필요한데, 예를 들면 소금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아니면 식용유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자, 이걸 다시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재료 중에서 어떤 재료가 되는 거냐면 주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재료가 될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한번 나눠 보도록 할게요. 자, UL 안에 또 다른 UL을 우리가 쓰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쭉 긁어다가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자, 이제 들여쓰기 내역수를 좀 예쁘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UL 안에 UL이 있는 것 말고요, 이 밖에다가 li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밖에 있는 li와 안쪽에 들어가 있는 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 있는 이 UL의 li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다시 이제 살펴보면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재료 중에서 이것들은 주재료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또 다른 li를 이용해서 이제 주재료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부재료가 또 필요하잖아요. 자, 부재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자, 탭을 UL을 넣어서 자, 부재료에 대한 목록들을 조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물이 필요하니까 물. 그 다음에 소금도 필요하다. 그래서 소금. 자, 그 다음에 식용유도 조금 필요하니까 이제 식용유. 자, 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UL 안에 주재료라고 하는 게 li가 있으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조그만 동그라미, 검정색 동그라미를 통해서 주재료, 부재료가 표현이 될 건데, 그럼 이제 주재료라고 하는 것 안에 다시 목록으로 또 다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안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그 내용들, UL의 li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 주재료에서부터 부재료까지가 하나의 전체 바깥쪽 UL이고요. 그 다음에 주재료, 부재료라고 되어 있는 이 검정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거는 UL의 첫 번째 li 테스트 태그들로 구성되어 있는 제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주재료 안쪽에 타고 들어간 것들이 이제 또 다른 내부적으로 표현된 UL에 대한 목록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태그들을 쓰실 때 만약에 좀 더 안으로 더 들어가기 위해서 목록에 대한 목록으로 쓰고 싶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타고 들어가기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런 동그라미는 별로 의미는 없지만 이 동그라미를 내가 만약에 바꾸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모로 바꾸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표현 그 기호로 바꾸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만드는 방법에 보시면 지금 현재는 1, 2, 3, 4라고 되어 있는데 1, 2, 3, 4 아니고 ABC대로 하고 싶다든가 뭐 다른 순서가 있는 뭐 그런 기호들로 우리가 사용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UL 태그는 목록의 리스트를 나타내주는 li 태그들 앞에 나타나는 동그라미 모양을 바꿀 수 있는 타입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 썼을 경우에는 검정색 동그라미가 나타나는데요. 만약에 내가 다른 모양으로 바꾸고 싶다고 할 때는 자, 우리 타입이라고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스퀘어라고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스퀘어라고 바꿔줬을 경우에는 자, 화면상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게 되면 주재료와 부재료, 즉 이 전체가 우리가 UL 태그였는데 그거의 첫 번째 li 테스트 태그인 그 주재료와 부재료에 있는 그 동그라미가 네모난 표시로 바뀐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타입이라고 하는 속성을 통해서 동그라미 모양을 다른 걸로 바꿔놨는데요. 이걸 쓰실 때 조금 주의하실 게 있어요. 자, 어떤 거를 주의해야 되는지 잠깐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W3 스쿨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 가시게 되면 그 HTML에 HTML 레퍼런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HTML 레퍼런스 쪽으로 가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보려고 하는 게 UL 태그니까 쭉 아래로 내려가지고요. 알파벳 순으로 정렬되어 있으니까 이제 UL이라고 하는 태그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L 태그는 우리가 배운 것처럼 unordered HTML 리스트를 우리가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예제가 잠깐 나와 있습니다. 커피, 티, 밀크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조금 내려가서 보시면 이 엘리먼트는, 즉 이 요소는 이 5개의 브라우저에서 다 서포트하기 때문에 다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좀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HTML 4.0이라고 HTML5하고 좀 다르게 표현되는 게 있는데, 제가 그게 어떤 거냐면 그 어트리뷰트, 즉 속성값이에요. 속성값에 보시면 이 타입이라고 하는 애는 디스크하고 스퀘어하고 서클이라고 하는 세 개의 옵션 값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게 나타나는데요. 중요한 건 오른쪽입니다. 얘는 HTML5에서는 더 이상 서포트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타입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타입을 눌러서 제가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까 썼던 거랑 똑같죠? UL 타입은 스퀘어라고 했고요. 자, 지금 현재는 잘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얘네들 다 이제 이 브라우저에서 다 동작을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HTML5에서는 더 이상 이거를 더 이상 서포트하지 않을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양을 바꾸고 싶을 때에는 뭐 타입이라고 하는 이 속성값을 쓰시는 것보다는 CSS를 사용을 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꿀 수는 있다는 얘기고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값은 3개의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퀘어, 그 다음에 디스크, 서클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알고는 계시고 사용은 하지 않으셔야 되겠죠. 자, 비슷하게 UL 태그, OL 태그에도 우리가 타입을 줄 수가 있습니다. OL 태그는 당연히 순서가 있는 그런 태그들이기 때문에 자, 타입 하고 나서 이 안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줄 수 있는데 정해진 값이 5가지가 있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써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보셨던 것처럼 1, 2, 3, 4, 5 이렇게 숫자가 나오고요. 자, 만약에 내가 대문자 A를 쓰겠다고 하면 1, 2, 3, 4, 5 대신에 대문자 A, B, C, D로 순서를 나타내고 자, 만약에 내가 소문자를 쓰게 되면 소문자로 순서를 나타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문자 A, B, C, D로 나타난다 라는 거죠. 오프닝 브라우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제가 지금 조금 소문자 A로 바꿔놨기 때문에 소문자 A로 순서가 바뀐 것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그 태그를 우리가 사용을 해도 좋은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OL 태그를 아까처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그에 쭉 위로 올라가가지고 OL 태그를 좀 찾아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OL 태그 커피, 티, 밀크 되어 있고요. 자, 스타트 50번서부터 시작하겠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얘는 우리는 아까 타입만 봤는데 일단 50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시작하는 번호를 좀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5개의 브라우저에서 CSS 하고 나온 거 보니까 다 서포트를 합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그 OL이라고 하는 태그가 가질 수 있는 그 값의 타입이라고 하는 속성 값에는 1A, 그 다음에 소문자 A, 자, 요거고요. 자, 그 다음에 1은 우리가 안 써도 기본적인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걸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 값을 우리는 디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폴트 값은 1이고요. 대문자 A나 소문자 A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 I라고 되어 있는 거는 로마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 숫자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타입을 클릭해서 들어가서 참 보도록 할게요. 자, 타입이라고 하는 애 갔더니 얘도 역시 4.0이랑 HTML5에서 5하고 해서 다르게 표현된다라는 게 나타나 있고요. 이제 어트리뷰트 밸류스 조금 내려가서 봤더니요.
자, 1AA,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 중에서 요 5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골라 쓸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짝대기 표시되어 있는 요거를 우리는 오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이거나 A이거나 대문자 A나 혹은 I나 대문자 I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문자 I를 쓰시게 되면 이렇게 로마 숫자로 표현이 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확인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는 기본값을 쓸 거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이 값을 바꾸고 싶잖아요. 근데 바꾸고 싶으면 굳이 타입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CSS에서 바꾸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OL하고 UL하고 이렇게 봤는데, 그럼 이 태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이런 태그들이 어디서 사용되는지를 조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제가 어디로 갔냐면 티몬에 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자주 가시는 사이트가 될 건데, 지금 우리가 만든 그 카레 만들기라고 하는 거는 예쁘게 모양이 잡혀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모양을 예쁘게 잡는 거는 CSS라는 걸 가지고 하는 거고, 우리는 자, 지금 티몬과 같은 이런 사이트,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사이트 안에서 UL이나 혹은 OL 태그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만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사용자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뭐 크게 주의 깊게 보지는 않았겠지만, 이제 이 화면을 만들려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UL이나 OL 태그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겠는데, 위에 보시면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라고 되어 있고요. 고객센터는 마우스를 이렇게 대면 자주 묻는 질문, 공지사항, 그 다음에 환불문이라고 하는 이런 그 서브 메뉴들이 조금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식품 생활 쪽에 가시게 되면 역시 서브 메뉴가 쭉 뜨고, 자, 그 중에 저는 뭘 해볼 거냐면 과일 채소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과일 채소로 가시게 되면 티몬에서 판매하고 있는 과일 채소류에 대한 목록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 화면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다면, 자, 화면 위에서 아무것도 없는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자, 페이지 소스 보기를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페이지 소스를 이렇게 쭉 화면에 이렇게 쭉 보여주는데, 이건 순수한 태그만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여기 지금 1, 2, 3, 4, 5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다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걸 비워놨지? 뭐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이 부분에는 태그 외에 실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서버 쪽에서 처리해야 되는 코드들이 입력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서버에서 처리하는 코드가 뭔지는 아직 잘 모르셔도 괜찮으니까 이 공란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봤더니 HTML5로 현재 문서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만든 문서랑 아주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HTML 헤드 있고요. 공란이 쭉 있고 메타 태그들이 있고요. 타이틀 있고, 자, 링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냥 쭉 넘어갈게요. 실제 바디가 있는 부분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헤드가 있고, 그 다음에 div가 있고, 그 다음에 쭉쭉쭉 계속 내려가서 보면, 자, 여기 LI가 보이는 이 LI 태그가 있습니다. LI에 보시면 주변의 추천, 뭐 온라인 광고, 인터넷 서핑, TV 광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보이네요. 자,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자, 조금 더 내려가서 보시면, 자, 회원가입 로그인 하는 게 보이는데, 이 회원가입 로그인이 역시 LI 태그로 되어 있으면서 위에 보시면 UL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고객센터, 뭐 자주 묻는 질문, 공지사항, 환불 이런 것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이런 것들도 LI 태그 안에 서브로 UL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쭉 내려가면서 계속 보시면 우리가 이미 한 번쯤 봤던 IMG 태그라든지 div라든지 이런 태그들을 주로 많이 사용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그들이 특히 UL 태그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서는 점이 나타나진 않지만 이렇게 고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같은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UL이나 OL 태그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 다 그러느냐 하면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만큼 많이 사용된다라는 거, 많이 사용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하는 태그라는 거, 그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테이블 태그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